안녕하세요. 교환학생 정구입니다. 유럽 적강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직접 찾아보고 경험해본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 돈이 되는 정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셀프 체크인을 하셔야 됩니다. 셀프 체크인? 그거 비행기표 끊기만 하면 다 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구매한 티켓의 클래스에 따라서 현장 체크인을 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항공권을 저렴하게 찾아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최저가의 비행기를 예약한 경우 대부분이 완전히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셀프 체크인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지불하고 일찍 체크인을 하는 방법과 돈을 지불하지 않고 48시간 전부터 체크인을 해서 비행기에 타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내가 먼저 돈을 내서 일찍 타고 가냐, 아니면은 내가 48시간 전에 공짜로 체크인을 해서 랜덤 자리에 자리를 배정받냐, 이 차이입니다. 그럼 돈을 지불하고 일찍 체크하는 얼리 체크인, 나는 48시간 전부터 체크인을 해서 좀 편한 자리를 잡고 비행기를 타고 싶어, 이런 분들은 추가 금액을 지불을 하시고 미리 자리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가격은 항공사와 그 선택한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한 5,000원부터 2만원짜리, 가격 자리가 좋은 자리일수록 더욱더 많이 받고, 한 비상금이 한 2만원 정도고, 가운데 그냥 딱 걸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는 한 5,000원 정도면은 그냥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복도 자리나 창가 자리가 아니면 도저히 비행기를 못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을 조금 내고서라도 이렇게 48시간 전에 미리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48시간 전부터 무료로 체크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비행기가 출발하는 48시간 전부터 자리 예약 없이 그냥 바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 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랜덤하게 자리가 지정이 돼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위즈에어는 3시간, 그리고 라이언에어도 3시간이었어요. 이 3시간 전까지 핸드폰이나 외부로 미리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현장 데스크에서 직접 체크인을 하셔야 되고, 비용이 그냥 약간 저렴한 왕복 티켓 하나 정도로 그냥 나가게 돼요.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파운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리 체크인을 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PDF 파일을 주거나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바코드를 줘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항상 그 바코드를 인쇄해서 다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럽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게이트가 미리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 전에 미리 고지가 돼요, 우리한테.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미리 수속을 하고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 게이트 앞쪽에 앉아있으면 됐잖아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게이트가 비행기를 타기 40분 전부터 한 1시간 30분 그 사이에 고지가 돼요. 그 시간에 게이트가 열리게 되고 게이트가 30분 전에 닫힙니다. 근데 그 게이트가 닫히면은 비행기를 못 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수속을 다 마치고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출발하는 시간 한국처럼 생각해서 그냥 20분 전에 갔는데 게이트가 닫혀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비행기를 못 타요. 보통 비행기를 탑승하기 30분 전에는 게이트가 닫히고, 내가 갔는데 게이트가 닫혔다? 그러면 비행기를 그냥 놓쳤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이트가 오픈되고 닫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면서 쇼핑을 하시던지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시던지 해야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행기를 탈 때 아마 프리오리티와 넌 프리오리티 이렇게 두 가지 줄로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프리오리티 먼저 입장을 시킨 다음에 넌 프리오리티가 입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 입장 시작도 안 했는데 줄을 길게 서 있는 상황이다? 내가 프리오리티에 속해 있어서 일찍 입장을 하면 모르겠지만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베이지 클래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프리오리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논 프리오리티라면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에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각 적강공사의 허브 공항은 짐 검사가 조금 더 빡셀 수도 있어요. 짐을 싸실 때 짐에 대한 규정을 잘 생각하셔서 짐을 싸서 가셔야 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진짜 야가 빠졌어요.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허브 공항은 뭐냐? 특정 항공사가 허브 공항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주둔, 거점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을 허브 공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이제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이 허브공항이고, 제주에어 같은 경우에는 제주공항이 허브공항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은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이 거점공항이겠죠, 허브공항. 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적강공항도 허브공항이 있어요. 네, 라이언에어는 스탠스테드 공항, 런던에, 그리고 위즈에어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부다페스트 공항. 근데 보통 항공권의 클래스에 따라서 붙일 수 있는 짐의 크기와 개수는 다 달라요. 유럽 저가 항공은 절대로 탑 승객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아이슬란드에 가기 위해서 부다페스트에서 아이슬란드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위즈에어로. 이제 셀프 체크인 마치고 짐 검사까지 다 하고 이제 게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승무원이 저를 딱 붙잡고 저한테 여기 이제 네모난 박스에 넣어봐라. 이 가방 이렇게 짐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넣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고가 안 돼서 그냥 갖고 있는 가방을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가방인데 그걸 세로로 그냥 딱 넣었어요. 그 자리에. 뭐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걔들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나 해서 제가 가로로 해서 가방을 넣어봤는데 가로로 하니까 이게 가방이 조금 뚱뚱한데 그걸 조금 줄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다 했는데 그 승무원이 저를 보고 야, 너 저기로 가. 그리고 뭔가 해서 딱 봤더니 거기 보니까 그냥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카운터가 그냥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벌금을 위해서. 근데 그때가 되게 추운 때라서 제가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짐을 넣으면 완전 호구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제 롱패딩을 벗고 이제 가방을 열고 부피가 되는 물건들을 제 롱패딩에 있는 그 이제 주머니에 다 넣었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가방이 작아졌겠죠? 그래서 가방을 제가 줄이고 거기 박스에 넣었더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Do I have to pay a penalty?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벌금 내야 되냐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벌금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그 저한테 너 저기 가서 이제 넣어봐라 했던 승무원은 그냥 멀리서 이렇게 저 째려보고만 있고 벌금 안 내고 가슴 쓸어내리면서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아이슬란드에서 부다페스트로 돌아오는 공항에서는 그런 식으로 짐 검사를 안 했어요. 심지어 막 60리터, 40리터 이런 배낭 메고 있는 그냥 탑승객도 그냥 탔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위즈에어는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이제 나가는 위즈에어 그 비행기에서는 진짜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탄 위즈에어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짐 검사를 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라이언 에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빡센가 싶었더니 라이언 에어를 스탠스 공항에서 이용할 때는 큰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들여다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상황이나 좀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또 짐을 붙여본 적이 있거든요. 짐을 붙여봤는데 진짜 비슷한 모양의 수화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제 수화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수화물이 나오는데 두두두두두 되게 비슷한 모양이 되게 많아. 알고 보니까 그 라이언 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 수화물에 맞는 규정에 딱 맞는 그 수화물들을 아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승객들을 상대로.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제가 진짜 귀에 닳도록 하는 얘기인데 귀중품은 제발 들고 다녀주세요. 귀중품 그거 다 자물쇠로 잠그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헝가리로 오기 전에 한국으로 교환학생 와 있는 헝가리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이제 다음 학기에 헝가리 가지 않냐? 근데 조심해라. 네가 부다페스트 공항을 이용할 때 네 짐은 무조건 랩으로 싸라. 아무도 네 짐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그걸 경험해봤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부다페스트에서 런던을 다녀왔어요. 런던에 일주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방 하나로는 당연히 부족했고 이제 제 매는 가방이랑 짐 하나 추가해서 갔죠. 4만 원이 더 들었어요. 근데 캐리어를 붙이고 런던에 도착을 해서 짐을 찾는데 이렇게 짐을 보니까 이제 캐리어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몇 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를 확인해봤는데 여기 딱 짐이 나오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게 캐리어 지퍼가 이렇게 살짝 열려있는 거예요. 살짝.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전 그 자리에서 하나도 요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기껏 비싼 거라 해봤자 향수 하나? 이 정도였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다 제 입을 옷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물건을 찾고 이제 영국 입국 심사 받기 전에 제 캐리어를 열어봤어요. 혹시 이제 거기 빠진 물건이 더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지퍼를 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던 짐이 역시나 작은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열려있었고, 근데 웃긴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좀 약간 내가 왜 굳이 너의 가방을 뒤져봤다 이런 표식을 남겨놨는지 전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게 돈 될 만한 것들, 제 중요한 물건들 이런 거는 다 제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짐이 하나도 안 없어져서 진짜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셔야 할 거는 공항 직원들은
이제 캐리어를 열어볼 수가 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캐리어를 열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제가 숙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캐리어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 돈을 넣어놓고 짐을 붙였더니 거짓말같이 돈만 없어졌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내가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약관들은 꼭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되게 저가 항공들은 가장 낮은 금액의 티켓을 선택하게 되면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클래스의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인데, 이제 가장 낮은 걸 너가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더 추가로 받고 싶은 서비스를 너가 골라라, 이런 거죠. 그중 하나가 캔슬레이션 인셔런스라고 해서 이제 취소됐을 때, 그러니까 결항 보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비행기가 취소되면 600유로 상당의 크레딧을 너한테 주는 그런 옵션이다 라고 해서 한 5,000원대, 만원대 그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보험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하고 딱 그 약관을 읽어봤더니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600유로가 보장되는 그런 보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선택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추가를 할 수 있어. 뭐 만약에 결제가 돼서 내가 그걸 추가를 했는데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쪽에선 약관을 들이밀면서 너가 왜 이 보험을 선택을 했냐, 너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너는 이 보험을 왜 선택을 했냐 라면서 따지면 이제 고객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다 동의를 하고 추가를 하고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저가항공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저가항공들은 규정이 상당히 자주 바뀌고 이제 공항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다는 점, 되게 복불복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제 영상만 보시고 계획을 짜시는 것보단 바뀐 것들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여행 계획을 짜셔서 꼭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플릭스버스를 탈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